안녕하세요. 담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빛과 어둠의 극적인 대비로 인간의 현실과 감정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그리고 천재 악동이라는 별명만큼 격정적인 삶을 산 바로 그 시대의 화가 카라바조의 삶과 작품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카라바조는 1571년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 근처의 작은 마을 카라바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 길고 묵직한 이름처럼 그의 인생도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건축 일을 하던 장인이었고 어머니는 소규모 지주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유복하게 자랄 수 있었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불운을 겪었습니다. 6살 무렵 흑사병이 돌면서 아버지와 조부모 등 가족의 대부분을 잃게 됩니다. 어머니도 그가 20대 초반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정의 보호막을 잃은 그는 홀로 살아가야 했고, 안정된 가정교육이나 후원자가 없었던 그는 다른 화가들에 비해 사회적 예의나 교양 면에서 부족했고, 거친 기질과 자유분방한 태도가 두드러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남들과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의 사물, 사람의 표정, 빛과 그림자의 미묘한 움직임을 세심하게 관찰했고, 이를 자신의 그림으로 표현하려 애썼습니다. 1584년 13살이 된 그는 밀라노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시모네 페데르차노의 공방에 도제로 들어갑니다. 이 시절 카라바조는 전통적인 르네상스 양식과 미술 기법을 배웠지만 이상화된 아름다움이나 고전적 균형보다는 현실 그대로의 인간과 빛의 효과에 더 매료되었습니다. 스승 페테르차노는 티치아노의 제자였는데, 덕분에 카라바조는 베네치아 화파의 색채와 사실성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 미술 아카데미에서는 신체적 아름다움과 이상화된 성인상을 강조했지만, 카라바조는 현실의 생생한 모습에 더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술집 사람, 거칠게 웃는 노동자,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병든 사람들. 그는 이런 평범한 인간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캔버스 위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젊은 시절 카라바조는 마을 광장에서 한 술주정뱅이를 그렸는데,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현실적일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 그림에서 생생한 인간성과 진정성을 느꼈고, 카라바조의 재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힘과 생기는 바로 이 시절 관찰과 경험에서 나온 내면의 힘이었습니다. 카라바조는 사람들의 모습만을 담은 게 아니라 그들의 삶과 감정, 심리까지 포착하려 했습니다. 이런 접근은 당시의 전통적인 화풍과 달랐기 때문에 그는 이미 젊은 나이부터 논쟁과 관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화가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도마뱀에 물린 소년. 이 그림은 비교적 초기작이면서도 그의 특징이 잘 드러난 그림입니다. 젊은 소년이 손가락을 물린 순간 깜짝 놀라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몸을 움찔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습니다.
도마뱀은 꽃 속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소년을 공격하는데 이는 쾌락 뒤에 숨어 있는 고통과 위기를 상징한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꽃병 속 장미와 체리, 잘 익은 과일은 젊음의 즐거움과 유혹을 나타내는데 도마뱀은 그 이면에 도사린 위험을 드러내는 장치라고 합니다. 카라바조는 단순한 정물화나 초상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과 몸의 반응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표정과 손동작, 빛과 그림자의 대비가 아주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의 모델은 카라바조가 자주 그렸던 소년 모델이라고도 하고 혹은 젊은 자기 자신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르네상스식의 고전적인 이상미보다는 날 것 같은 현실적인 표정을 그려 당시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순간포착이라는 점에서 후에 카라바조가 발전시킨 극적인 바로크 회화의 전조 같은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카라바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그림에서 빛과 어둠이 만들어내는 마법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단순히 사물을 밝게 그리거나 그림자를 넣는 수준을 넘어서 빛과 어둠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새로운 방식을 창조했습니다. 이 기법을 미술사에서는 키아로스쿠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눈부신 빛과 깊은 어둠을 극적으로 대비시켜 장면에 강력한 드라마와 긴장감을 불어넣는 기법입니다. 그의 그림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한쪽은 황홀할 정도로 환하게 빛나고 다른 쪽은 짙은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 대비는 그저 시각적 장치가 아니라 인물들의 표정과 손짓과 몸의 움직임이 빛과 그림자를 통해 살아 움직이는 듯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람객은 그림 앞에 서자마자 마치 그 장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 등장인물의 감정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이번 작품은 성 마테오의 소명입니다. 한쪽에는 천사의 빛이 강하게 내려와 성 마테오의 얼굴과 손을 환하게 밝힙니다. 그 순간 관람객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집중되고 주변의 어둠 속에서는 다른 인물과 배경이 은은하게 감춰집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마치 극장의 무대 위 배우들을 바라보는 듯한 몰입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카라바조를 특별하게 만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의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습니다. 그는 성경 속 이야기나 신화적 장면을 그릴 때도 단순히 이상화된 존재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물들은 천사나 성인이 아니라 우리가 길에서 마주칠 법한 살아있는 인간으로 나타납니다. 그림 속 등장인물들의 피부톤, 잡티, 주름과 굳은 살, 손가락의 힘줄과 발의 흔적까지 놓치지 않고 표현한 것은 당시로서는 혁신이자 충격이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안에 한 사람의 삶과 고통, 희망과 고민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테오의 표정을 보면 단순히 신에게 부름을 받는 기쁨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고민하고 망설이는 인간적 갈등까지 느껴집니다. 카라바조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화폭만큼이나 극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라바조는 당대에는 재능 있는 화가로 주목받았지만
그의 그림을 본 일부 가톨릭 신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죽음, 폭력, 인간의 어두운 면을 사실적으로 담은 장면들은 신성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고 보는 이에게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의 작품을 보더라도 참혹한 순간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림에서는 긴장감과 동시에 묘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당시 르네상스 시대의 신자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주의가 훨씬 더 낯설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카라바조는 성스러운 인물들도 현실 속 사람처럼 그렸는데 때로는 술에 취한 모습의 성인, 매춘부를 모델로 한 성모, 노숙자를 예수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성스러움과 이상화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고 때로는 불쾌감까지 주었습니다. 카라바조의 성격과 인성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참을성이 부족했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성격으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술집과 골목에서 벌어진 싸움, 길거리에서 경관과의 충돌, 심지어 칼을 들고 다니며 위법 행위를 서슴지 않는 모습은 당시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작은 모욕에도 과격하게 반응했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칼을 휘두르고 접시를 던져 얼굴을 다치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중범죄로 재판을 받았고 당시 법정에서 그의 행동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사람을 죽인 일이었습니다. 탁월한 화가였기에 교황과 고위 계층의 의뢰를 받으며 많은 실수를 용서받았던 카라바조조차 살인의 죄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에서 그에게 사형이 선고되자 그는 즉시 나폴리를 거쳐 몰타로 도망쳤습니다. 도망자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지은 죄를 예술로 속죄할 수 있다고 믿었는지 교회와 성인들을 주제로 한 작품을 계속 그리며 빛과 그림자를 통해 인간과 신의 경계를 탐구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그의 예술 세계와 성격, 인간적 갈등을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카오스 속에서도 창조를 멈추지 않았던 카라바조의 삶은 그의 그림 속 긴장감과 생생함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어준 것이죠.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그린 작품,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 이 그림은 카라바조가 망명 중에 교황에게 보내기 위해 그린 그림입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의 표정을 보세요. 골리앗을 물리친 패기 넘치고 위풍당당한 다윗의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멉니다. 카라바조는 골리앗의 얼굴에 자신의 현재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얼굴에는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그려 넣었죠. 이는 젊고 순수한 카라바조가 늙고 타락한 카라바조를 물리친 뒤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카라바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몰타에 있는 동안에도 그는 기사단 중 한 명을 폭행하며 곧 감옥에 갇혔지만 탈옥을 하고 시칠리아로 도망을 갑니다. 끊임없이 사고를 치고 도망가는 시간이 반복되자 카라바조는 점점 공포 속에 살게 되었죠. 편집증이 생기고 사람들과 다툼 및 불화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전에 폭행한 기사의 동료들이 그를 집단으로 공격했고 카라바조의 얼굴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피해 도망자 신세로 살던 카라바조는 가까스로 사면 소식을 듣고 로마로 돌아가던 중 그가 사면된 것을 알지 못한 병사에게 잡혀 38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격렬한 삶이 오히려 그의 예술적 창의력에 불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일상과 위험한 경험 속에서 그는 사람의 표정, 몸짓, 감정의 미묘한 변화를 예리하게 포착했고 그 결과 우리가 오늘 보는 작품들은 현실과 인간을 담은 드라마가 된 것,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카라바조는 39세라는 짧은 생애를 마쳤지만 그의 예술적 영향력은 시대를 초월했습니다. 그의 극적인 조명과 빛과 그림자의 대비, 현실적 인간 표현은 바로크 시대를 넘어 렘브란트, 루벤스, 베라첼리오 등 수많은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의 그림을 감상할 때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긴장감 속에서 인간 존재의 복잡함을 느끼고 감정과 욕망, 고통과 희망을 동시에 체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카라바조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을 발견합니다. 바로 예술을 통해 인간과 삶, 현실과 진실을 직면하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은 평안한 밤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화가 카라바조의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깊고 평안한 잠에 드시는 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의 향기를 전하는 담양이었습니다.